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잠시만요. 오케이. 손 대표님 지금 마음속으로 올해 이 김 과장을 부장으로 승진시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계셨죠?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아니 부대표? 잠깐만.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으찌. 과장님, 스탑. 왜? 그런다고 감히 우리 손 대표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뭐 그런 밥들이는 뭐 우리 저기 손 대표님 아니지? 우리 지화 누나 마음을 생각을 알아요? 모르는 건 어차피 나랑 뭐 피 차이 반 독인 객인 같은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알고 있죠. 아 뭔데? 그건 말이죠.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 알려드립니다. 채널 고정! BCI 기술은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이어주는 인터페이스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 떠오르고 있는 기술입니다. BCI 기술은 인류의 삶을 더욱 안전하게 편리하게 만들어줄 미래 기술이 확실합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뭐든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을 연구하는 분들과 함께 뇌과학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국방 국가기술전략센터에서 뇌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관동대 국제승모병원 의학과에서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손정우라고 합니다. 사실 뇌과학 자체도 좀 생소한 영역인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걸 현실로 구현해내는 그런 기술 함께 연구하신다는 게 오늘 호기심 지수가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혹시 그 영화 아바타 보셨나요? 그럼요. 네. 다 봤죠. 그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I see you. 저렇게 섰나요? 이건가? I see you. 예. 네. 뭐 아바타 1에서도 그렇고 2에서도 나오는 명대사이긴 한데 아바타 얘기는 갑자기 왜 하시는 거죠? 저는 진짜 그러게요. 눈물 한 바가지 흘리면서 보긴 봤거든요. 김 과장님이 감성적으로 영화를 보셨네. 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게 그 영화를 보시면은 이 분신인 아바타 전사들의 몸을 통해서 이 주인공들이 생각하는 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맞아. Right. Let's do it. 저는 나중에 이게 영화 속 일이 아니라 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도 연구도 전부 나는 집에서 있고 아바타들이 가는 거죠. 지금 연구하기 싫다는 얘기네? 아니죠. 지도 교수님 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라도 하고 싶다는 열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박 대리는 언제나 저나 과학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 과장과 다르게 아주 칭찬합니다. 예. 자리 갖고 오냐 여기 앉아 그냥. 아니 여기 앉으니까. 아니 그나저나 저도 이 영화 참 흥미롭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영화 얘기는 왜 꺼내신 거예요, 서 네. 과장님? 혹시 이렇게 영화에서만 가능한 얘기가 현실에서도 가능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 그거야말로 한마디로 손지 환타스틱하다, 김기 환타스틱하다 뭐 이런 거죠? 네, 저희가 바로 그런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노력하는 그런 연구자들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왜 지금 오셨어요? 네네, 제 기다려온 분들 형들이거든요, 내가 진짜. 아니, 저도 그럼 나중에 아바타처럼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BCI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사람의 뇌와 그다음에 컴퓨터 아니면 외부 기계들을 바로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지금처럼 어떤 물리적인 어떤 리모컨이나 이런 걸 조작하지 않고 그 명령에 대한 생각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바로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빠른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행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미국 전기차 기업 CEO 일론 머스크가 원숭이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서 어떤 실험을 해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것도 BCI 기술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때 보여준 게 앨런 머스크가 원숭이가 폰 게임을 네.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걸 보여줬었어요. 네. 예. 원래 그 일론 머스크가 워낙이나 인공지능주의자. 그래서 사람이 똑똑해져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오히려 우리 뇌가 붙어야 된다. 넥스트 에볼루션 이런 걸 이루어야 된다. 이런 주장한 사람이라서 그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AI 스피커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헤이 구글 알람 좀 꺼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좀 텍스트가 보이거나 들리지만 그렇지. BCI 기술은 어떤 식으로 좀 사람과 의사소통하는지 당연히 이제 뇌에 있는 신호를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부기를 움직이는 게 BCI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말로 하는 그 신호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뇌에 있는 신호를 이제 읽어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저희 이제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팔을 움직이게 하는 같은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팔을 움직일 때 생성되는 뇌 신호가 있어요. 그럼 그 신호들을 이제 읽어내가지고 로봇 팔에 보내주면 될 거고 이제 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를 읽어내는 기술은 없거든요. 대신 말하려고 하는 의도에 의해서 근육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 근육을 움직이는 거에 대한 신경 신호를 측정해가지고 말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에도 요즘 말을 할 수 있겠죠. 결론은 뇌 신호를 잘 측정해서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걸 기계로 보내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BCI 기술들은 크게 이제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뇌로부터 뇌 신호를 이제 센서를 통해서 측정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측정된 신호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보통 우리가 피처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뇌파를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측정된 그 피처들로부터 저희가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감정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분리해낸 정보를 가지고 뭐 외부 기기를 제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딱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다. 센터장님이 아주 또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 또 잘해주셨네. 그러니까 센터장님 아바타가 김 과장님이다. 그렇지. 딱 그 얘기인 거지. 내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아니, 우리 또 센터장님께서 우리 레언이 형이 저의 또 이 훌륭한 브레인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지금 또 하고 계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계에 말이죠. 아주 그냥 이 훈훈한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센터장님? 네, 맞습니다. 어디 가요? 이 BCI 기술 정말 들어도 신기하고 정말 최신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 개발이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정확히 거의 100년 전에 1924년에 한스 베르그라고 하는 그 정신의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텔레파시를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우연하게 그 사람의 두피에서 이제 전극을 꽂아서 어떤 뇌 활동을 정기적인 신호로 측정한 최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사례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뇌파를 통해서 뇌 질환이라든가 또 뇌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BCI라는 용어는 1973년 UCLA의 자크 비달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뇌를 통해서 사물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그런 정의를 내림으로써 이제 학계를 통해서 이제 많이 BCI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동물 실험을 많이 하다가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사람이라든가 원숭이 같은 영장류를 대상으로 BCI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센터장님이 스포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아, 이제? 그런가요? 더 이상 이제 추가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저 김 과장이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머리를 불태워가면서 말이죠.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을 온몸으로 느끼고 왔다고요. 뇌? 조금 출출한데? 도넛츠. 근데
아, 커피. 대표님, 커피 한잔 할래요? 지금 커피 생각하셨죠? 오, 맞아. 어떻게 내 생각을 읽은 거야? 아, 제가 이번에 그 대표님 생각 읽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왔다니까요. 내 생각을? 아니,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신년이 됐는데 말이야. 뭐 월급 올려주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는단 말이지. 이놈의 과장. 이 만년 과장 타이틀을 언제 뗄 수 있는 거야 그냥 때려칠까? 아니지. 소중한 C 가족들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지. 당최 우리 대표님 생각을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 거길 가면 되겠구나. 여기 오면 만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오면 이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아, 네. 그렇다면 아주 잘 오신 거 맞습니다. 아니 네. 근데 누구세요? 혹시 그 독심술사신가? 저는 독심술사는 아니고요. 그 뇌공학을 연구하는 뇌공학자 김내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게요? 아마 어디 먹을 거 찾으러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맞습니다. 배가 고프긴 합니다. 혹시 BCI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나 보네.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김과장 아닙니까? 당연히 모르죠. BCI? 그게 뭔데요? 이제부터 제가 그걸 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알겠습니다. BCI의 정체를 알기 위해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자, 준비하시죠. 네, 들어오시죠. 네, 들어오세요.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어디가요? 뭐야? 저 잘못한 거 없다고요? 저 잘못한 거 없다고요. 뭐야? 여기 어디예요? 뭐야 여기? 갑자기 제 머리를 감싸는 무언가. 나 떨고 있니? 아니 다짜고짜 머리에다 지금 뭘 씌우신 거예요? 김 과장님 생각 궁금하시다면서요? 예. 뇌파 측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 기술의 핵심은요, 정확한 뇌파 측정에 있습니다. 어떤데요? 지금 보면 검사 결과가 이렇게 바로 나오나요? 뭐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예. 뭐 좀 복잡하신 것 같은데 생각이. 네. 맞아요. 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 사람마다 뇌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BCI 기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연구실에서는 저 김 과장의 뇌파 분석이 끝난 것 같은데요. 진짜 BCI 기술 만나러 가볼까요? 잠깐.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아까 배고프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에? 이거를 그냥 주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아니 센터장님, 근데 이거 먹으려면은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연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궁금하죠? 어떻게 하는지. 네. 여기는 숟가락이 필요 없고요. 생각만으로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생각만으로요? 뭐 초능력인가요? 진짜 얘기하시. 그럼 이거 지금 머리에 씌우신 게 그 막 초능력이 생기게 하는 뭐 그런 거구나, 그죠? 뭐 초능력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걸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눈을 3번 깜빡이면 이 시스템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LED가 이렇게 음식 주변에 있는데 이 LED가 깜빡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음식 옆에 있는 LED를 쳐다보면 그거를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럼요. 한번 해보십시오. 밥을 먹겠습니다. 손을 쓰지 않고 눈 깜빡이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BCI 기술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듭니다. 식판에는 각기 다른 주파수를 지닌 LED가 음식마다 붙어 있는데요. 뇌파 측정기의 시각 영역을 담당하는 센서가 사용자가 어떤 음식을 봤는지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이거 진짜 칭찬할 만한 기술인데. 네, 네. 그럼 이렇게 뇌파를 활용하는 뭐 또 다른 기술이 있나요? 네, 저희가 그 장애인들의 이동 보조를 위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또 기술들이 있습니다. 오. 아니, 어떻게?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외골격 근력 로봇. 보행 동작을 상상하기만 하면 해당 영역의 뇌파가 활성화되는데요. 이 신호를 로봇에 전달해서 동작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그 센터장님 덕분에 이 뇌, 이 브레인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아, 그렇나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딱 맞춰보시겠어요? 퇴근? 오! 퇴근! 맞습니다. 정답. 저 이제 집에 가봐도 되는 거죠? 김 과장님,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뭐야? 뭔데? 내 발로. 이것도 뭘 또 써? 야, 이거 뭐? 못생겨 나면 안 되는데 진짜. 잠깐만. 이거 뭐야? 김 과장을 향해 다가오는 주사기. 기완이 살려. 뭘 주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데요? 젤? 이 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두피와 뇌파 측정 장치를 더욱 밀착시켜서 뇌파 값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글 착용까지 하면 준비 완료. 저 어떤가요? 이거네. 제가 원하는 딱 이런 겁니다. 네, 이거는 BCI 기술을 국방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뇌파 측정 장치하고 그다음에 증강현실 장치를 융합을 해가지고 그 앞에 보이시는 가상의 드론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군집 드론을 생각만으로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 어떻게 조종을 하면 됩니까, 이거? 굉장히 간단한데요. 예. 그냥 드론 날아라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드론 날아라. 안 나는데요? 당연히 안 날죠. 네. 저기 이 시스템에서는 그 화면에 있는 명령을 보고 그 명령 중 하나를 쳐다보면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일단 이륙하겠습니다. 눈 깜빡임 몇 번이면 이륙부터 수색과 복귀까지 이 드론 부대를 일사불란하게 진두 지휘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자극이 보내는 주파수를 읽는 원리인데요.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고 작전 수행력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체험한 이 기술이 이 K 국방을 딱 이끌어 나가는 그런 최첨단 기술이란 얘기군요. 네.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 기술로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 K국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도대체 이 K 국방 어디까지 발전할 건가요? 필승! BCI 기술이 K 국방에도 적용된다고 하니까 참 놀라웠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술력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나 인정받고 있을까요? 네, 사실 BCI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국방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BCI 기술이 아직까지 그렇게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BCI 기술들을 또 국방에 적용하는 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K 국방의 어떤 역량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진짜 촬영을 가면서 이 BCI 기술의 가능성을 아주 제대로 보고 왔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기술 개발이 돼가지고 국방뿐만이 아니라 이 BCI 기술이 실생활 영역에도 좀 적용이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레볼루션, 대변혁을 좀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BCI 기술이 진짜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만약에 저의 일상 하루를 이렇게 돌아본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일어났을 때 저 뇌 안에 있는 그 뇌칩이 내가 밤에 얼마나 잘 잤는지를 분석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만약에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추천한다든가 아니면 피곤을 없앨 수 있는 약을 제안한다든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오늘 날씨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거울에서 이제 날씨 정보가 보여줄 수 있겠죠. 대박이다. 네.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출근했을 때 출입증이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출입을 하고 그리고 내가 노트북을 킨데 패스워드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노트북은 내가 주인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내가 어떤 좋아하는 컨텐츠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컨텐츠가 뭐 AR 장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 일상을 돌아봤을 때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BCI가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기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손 교수님께서 커다란 성과를 내신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원숭이의 의도를 실시간으로 읽어서 로봇 팔을 3차원적으로 제어하는 데 성공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실험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원숭이는 이제 동물이니까 칩을 우리 운동을 관장하는 뇌 부분에다가 꼽았거든요. 크기가 한 손톱보다 엄지 손톱보다 좀 작은 4mm, 3mm 정도 사각형 정도 되는 거고 탐침이 96개가 들어가 있어요. 원숭이가 팔을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이 팔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건가에 대한 신호들이 잡혀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오른쪽 방향을 좋아한다 그러면 원숭이가 팔을 움직이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드르르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율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세포가. 그럼 이 신경세포들이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좋아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저희가 이제 레코딩, 기록을 해서 그 성격을 알아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일 건가를 보면 팔이 어디에 움직일까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로봇 팔에 넣어주면 팔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아니 근데 이 동물의 뇌랑 인간의 뇌는 일단 구조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굉장히 좀 연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 원숭이 그 뇌 실험한 걸 사람한테 적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걸 적용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여쭤봤는데 다른 게 있나요? 물어봤더니 다른 점은 원숭이한테는 이거 해라고 시킬 수가 없는데 사람한테는 생각으로 로봇 팔을 움직여 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가 큰 차이긴 하죠. 하지만 알고리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뇌 구조가 달라서 이런 게 있느냐 물어보면 없다고. 없다. 최소한 원숭이에서는 운동과 관련되는 부분 워낙 이제 작동 원리가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그 알고리즘 그대로 사람한테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었고.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기술이 더 발달을 하게 되면 머지않은 미래에 앞서 잠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전신마비 환자들의 경우에 생각만으로 컴퓨터라든지 기대를 좀 기계 맞아요, 같은 맞아요. 걸 작동을 시킬 수가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독립적인 생활까지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시력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기억력을 좀 상실한 그런 분들께도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시각은 사실은 운동 BCI랑 거의 역사가 뭐 비슷하다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신호를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같은 거 찍어서 비주얼 콜텍스 그러니까 이제 시각 정력은 뒤쪽이거든요. 시각 영역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게 보는 거를 써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외부기를 움직이는 같은 경우에는 뇌 신호만 측정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 감각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은 신호를 줬다 그래서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느끼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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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3년 전이 된 것 같은데 원숭이한테 전극을 1000개를 꼽았어요. 시각 쪽에다가 네. 1000개를 꼽았는데 실제로 구현을 13화소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A와 A를 구분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인지, 감각 이런 것들은 주관적이라서 그죠. 그다음 메모리, 기억력. 네, 기억력 같은 경우에 달파가 오늘 팔을 움직이게 하는 BCI를 2010년, 12년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을 조절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기억을 조절. 예, 왜냐하면은 그 PTSD라고 외상후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뭐 신체가 다치지 않았지만 거기 나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분을 도와줄 목적으로 달파 프로젝트에서 보면 기억을 지워주는 사실은 오히려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공포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극을 해서 없애주는 연구를 그런 신뢰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 기억을 선택적으로 지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타임라인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기억을 이제 저장하는 것도 보면 예를 들면 해마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억이 생성되는데 해마체는 장기 기억으로 그게 이제 실제로 저장이 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오래된 기억이라고. 그러면 그걸 잘 조정을 하면 이 시기 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시기에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거를 만약에 이제 규정할 수 있다면 개인 맞춤형으로 그러면은 특정 기억은 못할 것 같고 특정 시기에는 아마 지워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사람마다 뇌파가 있잖아요. 그 네, 뇌파를 이제 빌려 쓰는 거죠. 가령 빌려 있으면 쓴다고요? 우리 박대리의 뇌파를 제 이 브레인에 탁 이렇게 안착을 시키는 거예요. 천재들의 이 뇌파를. 이렇게. 뇌를 이식할 수는 없으니까. 네, 예. 이제 간접적으로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오. 미국 공군 연구소에서 파일럿들, 헬리콥터 파일럿을 훈련을 시키는데 경험이 있는 파일럿이 이제 훈련할 때 나오는 뇌파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한 번도 그 훈련하지 않는 그 초보자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서는 그 뉴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뇌를 자극을 함으로써 그 경험이 있는 그 파일럿이 훈련할 때 나오는 뇌파랑 비슷하게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그냥 어떤 그런 자극 없이 그냥 평소대로 훈련하는 이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네. 이 자극을 받은 그룹에서 30% 정도 학습 능력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천재 피아니스트가 막 피아노 칠 때 나오는 뇌파가 있을 때 그 뇌파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일반 사람들에게 뇌를 자극한다 그러면 더 좋은 학습 능력을 보여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리가 아마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얼마야? 궁금하면 500원. 왜 우리가 우주를 가지고 미지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우주. 네, 뇌도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하신다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두 분은? 사실은 어떤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과학자라든가 공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쉬운 일만 있으면 저희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와, 이런 마인드. 오히려 어떤 우리가 연구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오히려 그거는 반가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뇌라는 게 아직은 미지의 세계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직도 일부 이제 뭐 밝혀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뇌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뇌파로 나오는 신호들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거를 다 공학적으로 분류해내서 알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공학적으로 잘 분류해내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모든 연구는 어렵죠. 그래가지고 뇌가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을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어려운 건 맞잖아요. 저는 원숭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원숭이 마음을 몰라서 제일 어렵습니다. 원숭이의 마음이 문제네요. 대화가 통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뇌 연구 듣자마자 너무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뇌를 연구하실 생각을 했는지 그 계기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네. 예. 저는 처음부터 이런 뭐 뇌공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제가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는 이 촉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햅틱스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연구를 했었는데요. 햅틱스라고 하는 거, 촉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가상의 촉감을 실제와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떤 촉감에 대해서 사람이 고급감을 느끼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결국은 사람이 촉감을 느끼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 고급감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다 저희 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뇌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만족감을 느끼는지 이것들을 저희가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게 됐었습니다. 촉감을 통해서 했던 연구들은 저희가 아마 그때 세계 최초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가 뇌파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으셨군요. 네. 교수님은요? 재밌는 스토리는 아니고요. 저희 어릴 때는 장래희망을 적으면 70%의 학생이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때 과학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분위기를 따라가시고. 저도 그거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호기심 되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도 하고 싶었냐면 철학자도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자도 되고 싶고 작가도 뭔가 되고 좀 싶었어요. 멋져 보이는 건 다 하고 싶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정보의 부재인 거죠. 어린애가. 그러니까 멋있는 거는 다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결국은 원자핵공학과를 가서 이제 전공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철학자나 심리학이나 이런 걸 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내 자신은 누구인가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다음에 육가적인 걸로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뇌를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뇌과학을 전공하게 되고 갔다 보니 원숭이도 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고. 맞습니다. 그러네요. 두 분께서 연구하고 계신 이 BCI 기술이 좀 발전을 거듭하고 또 상용화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 일상에서 좀 잘 활용이 된다거나 보편적인 기술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간단한 BCI 기술들을 활용한 그런 상용화된 제품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 내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는 그런 연구, 그리고 어떤 수면이라든가 명상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BCI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와. 집중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양궁 선수들이 양궁할 때는 굉장히 집중력이 요구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집중력이 필요할 때 나오는 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뇌파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BCI 기술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려면 또 넘어야 되는 그런 허들들이 있습니다. 예. 네. 착용형 BCI 같은 경우가 굉장히 착용은 편하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고성능의 BCI 측정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비싸고 착용이 불편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있어야지만 좀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김상중합니다. 자, 이 BCI 기술이 제대로 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 사음절 뇌파 측정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이 뇌파 측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BCI는 뇌신호의 측정 방식에 따라 침수평과 비침수평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침수평 방식은 외과적 수술을 통해 미세한 전극을 가진 마이크로칩을 두개골 안에 되뇌피질에 직접 삽입하는 방식으로 뇌파를 측정합니다. 직접 뇌로부터 신호를 측정하므로 매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수술 부위에 감염의 위험이 있고 시간에 따라 생체의 면역 반응으로 인해 점점 신호의 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비침수평 방식은 수술이 필요 없어서 사용자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보통 두피 위에 전극을 부착하여 뇌 정기적 신호를 측정하게 됩니다. 비침수평의 가장 큰 단점은 신호가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입니다. 뇌로부터 직접 신호를 얻는 침수평에 비해 두개골을 통과하면서 신호가 약해지고 왜곡되고 고주파 성분이 필터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뇌 신호 외에도 몸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동 노이즈가 뇌파와 함께 측정되므로 신호의 질이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뇌파 분석 전에 이런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공학적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BCI 기술이 상용화를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뇌 신호는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큰 복잡한 신호입니다. 이런 특징을 non-stationary라고 하는데요. 개인 간의 차이가 심하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에 뇌파가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정교한 분류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변동성에 강인한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BCI 패러다임에서 알려진 뇌파 형태를 생성해내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있는데요. 이를 BCI 일리터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CI 문맹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BCI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용화의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불편한 착용감과 낮은 신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착용형 비침습 뇌파 측정 장치의 경우 신호의 신뢰도가 높지 않고 노이즈에 취약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고성능 제품의 경우에 높은 가격으로 인해 대중화가 어렵고 또 착용이 불편한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착용성이 우수하면서도 고성능의 뇌파 측정 장치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더 챙겨야 한다면 우리의 BCI 기술 상용화는 조금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뇌파를 측정해서 외부 환경을 제어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영화 보면요 우리가 뇌파 측정해서 우리의 생각을 저장하고 정보를 축적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가정을 되죠. 어느 정도까지의 그 사람의 생각을 저장을 정보하느냐 수준의 기대 수준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1ms으로 막 바뀌느니 혹은 0.5초마다 바뀌는 우리 생각들 네. 그런 생각들을 다 그대로 심어다가 옮겨 놓아본들 그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 왜냐하면 바뀌니까 또 그 순간에 생각만 찍어서 저장한다. 그러면은 가능할까요?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발전하면 그러니까 공학이 발전하면 가능도 하겠죠. 굳이 예스냐 노냐라고 막 강력하게 물어보신다면 세모는 너무 비겁하고요. 예. 공학적인 발전을 제가 예측을 다 할 수 없으니 되지 않겠나. 그러면 머지않아 먼 미래에는 이 내 머릿속의 정보를 뭔가 클라우드 같은 공간에 저장하고 불러올 수도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혹시 그러면 나쁜 마음을 푸는 누군가가 이 몰래 접속을 해서 제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해킹하거나 꺼내갈 수도 있는 그런 오.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끔찍한데요, 생각만 해도. 그렇죠. 네. 이미 뉴로 해킹이라는 그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이건 아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 대표님 생각을 네. 우리 김 과장님이 다 알고 있다. 큰일 납니다. 아까 그걸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중요한 정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은행의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해킹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BCI 기술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어떤 거를 정보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린 명령을 바꿔가지고 다른 명령으로 내려버리게 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빠진다든가.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해킹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양날의 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저 학교에서 강연을 하면 대부분의 걱정이 이런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이 기술이 잘못 쓰이면 어떡하나. 그렇죠.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핵무기는 예를 들면 핵무기는 지구를 끝낼 수도 있는 화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술이 개발된 건데 네. 핵무기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과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이슈 같은 거를 미리 발굴해서 대비를 하면 되지 않겠냐 싶고요. 이거는 저희 같은 과학이나 공학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사회적인 영향을 어떻게 끼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러니까 이제 법학자나 윤리학자나 철학자 이런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신경윤리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담을 저희 나라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제정을 해서 지금 논문 투고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뇌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네.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도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궁금증을 또 영상 메시지로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지 한번 볼까요? 머리로는 해야 하는데 마음으로는 귀찮을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양가 감정이 들 때도 BCI가 제어할 수 있나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 마음을 도통 모르겠어요. 혹시 강아지 마음을 알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될까요? 자, 첫 번째 질문. 맞습니다. 이거 머리로는 해야 되는 거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마음 먹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 뇌파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제어할 수 있을지 요거 저도 궁금해요. 이걸 뭐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윤리적인 문제하고도 관련되고요. 이런 것들이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놀고 싶은데 사장님이 봤을 때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놀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또 사람의 어떤 개성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BCI 기술들은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을 오그멘테이션, 좀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되는 게 맞지. 방금 죄송하지만 방금 질문하신 것 같은 거는 뭐 어떤 자기의 습관이라든가 어떤 루틴을 만들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답이 되셨겠죠? 답이 되셨겠죠. 예. 자, 두 번째 질문은 저도 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저도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애견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정확히
2년째 말티즈 코코 키우고 있거든요. 코코야 보고 있니? 푹 시원하게 좀 답을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뇌파 같은 경우에 이 뇌파 신호가 나오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할 수 있죠. 확인하고 있잖아요. 네. 걔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뇌 신호는 A라는 신경 신호가 나왔을 때 네. 그게 의도한 번기가 뭔지만 알면 이거를 잘 연결만 잘해주면 그거 나올 때마다 혹은 함수를 만들어주면 이걸 외부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동물 같은 경우는 A라는 거는 구할 수 있는데 신경신호는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B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효 선생님 같은 그런 분 같이 진짜 이 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아는 분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경신호를 디텍션하고 저희 같은 이제 뇌연구 하시는 분이 같이 협업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과연 진짜로 개의 의도를 진짜로 알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드는 거죠. 만약 그게 된다기만 되면 네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제가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또 KBS가 뭐 아시겠지만 사극 맛집이잖아요. 옛날에 그 태조왕건 그 궁예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 나는 이 아시죠? 궁예가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관심법이잖아요. 이먼 미래에는 BCI 기술 이렇게 발전하면 그 궁예처럼 관심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마인드 리딩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법정에서 네. 이 사람의 증언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이제 미국 법정에서 그걸 적용하려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거짓말 탐지기도 법정 증언은 채택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90% 맞더라도 10%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은 재밌으라고 하지 질문이신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신 건 맞아요. 아, 제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뇌 영상을 찍어봤더니 너는 죄를 졌구나. 이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도 그런 세상이 오는 걸까? 이런 것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무작으로 들으시는데 그러니까요. 답으로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과 우리 김 과장의 엉뚱한 궁금증까지 모두 해소를 해드렸습니다. 의학, 전자통신, 공학을 적용해서 치료, 개발, 제조, 생산을 한다든지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뇌산업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고 해요.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노인 인구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노화로 인해서 뇌 질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뇌 질환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뭐 뇌과학자라든가 뇌공학자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쪽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BCI 기술이 정말 앞으로 우리 일상에 많은 큰 변화를 줄 것 같은 오늘 기대감이 드는데요. 네.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발전을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BCI의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BCI 기술 자체만 개발돼서는 사실은 이게 본격적으로 사용되기는 어렵고요. BCI 기술과 더불어 우리 주변 환경이 점점 스마트해지고 또 모든 사물들이 이제 네트워크로 하나로 묶여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그다음에 이런 환경이 연결됐을 때 정말 우리 BCI 기술들이 일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브레인 인바이러먼트 인터페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기술별로 좀 나눠서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침습적 혹은 비이식형 같은 경우는 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착용형도 말씀해 주셨는데 센터장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뭐 지금 현재는 아닌데 명상을 도와주는 뭐 그런 기구들 같은 거로 발전할 것 같고요. 많이 쓸 것 같고 이식형 그다음에 침습형이라고 부르는 BC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사실은 뇌에다가 뭘 심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수술적인 수술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증 환자나 의료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해서 갈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현재 진행하고 계신 연구도 그렇고 일상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줄 BCI 기술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어주는 생생한 과학계 소식.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박창 현장감 넘치게 전해드립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숨겨진 인체를 인식할 수 있는 레이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화재나 폭발, 붕괴 등의 현장에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레이더 센서는 사람의 미세한 호흡이나 심장박동 등 생체 신호를 감지하는 주파수 덕분에 인명 구조가 필요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실제 연구진의 실험 결과 칸막이로 가려진 사람을 레이더 센서가 인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헬멧이나 휴대 장비에 부착하는 형태로도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 신속한 인명 구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죠? 혹시 스파이더맨처럼 벽면을 타던 사족보행 로봇 기억하시나요? 국내에서는 사족보행 로봇 개발이 한창인데요. 이번에 카이스트가 모래사장처럼 다양한 지형에서도 달릴 수 있는 사족보행 로봇 라이보를 개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라이보의 관절 개수는 무려 12개. 덕분에 모래사장에서도 사람처럼 성큼성큼 달리는데요. 라이보는 다양한 지형에서 발이 받는 힘을 3차원 그래픽으로 만들고 이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눈길이나 잔디밭은 물론이고 매트리스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보행 범위를 더 다양하게 넓힐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로봇 강국 대한민국! 세계 1등으로 우뚝 솟을 날이 머지않았네요. 왠지 온몸에 기운이 없는 날 옷을 입기만 했는데 힘이 세진다면 어떨까요? 한국기계연구원이 팔다리에 붙이면 근력을 높여주는 근육 옷감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점점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면서 힘을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쓰지 못하잖아요. 근육 옷감은 열을 주면 수축하는 형성기억합금 소재를 이용했는데요. 이 옷감을 팔에 붙이고 아령을 들면 맨몸일 때보다 절반가량이나 힘이 덜 들어간다는 사실. 별도의 구동 모터 필요 없이 가벼운 것은 물론이고 제작 비용도 저렴하다고 하니 택배 상하차 같이 힘든 육체 노동이나 재활 훈련에도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엔 또 어떤 과학기술이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어줄지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전해드린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뇌와 컴퓨터를 잇는 기술 BCI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BCI 연구자로서 책임감도 좀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BCI 기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뇌과학을 어떻게 연구하게 됐는지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이거 듣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세 분들 진행하는 거에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예, 저희도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컴퓨터가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게 또 우리를 위한 우리의 기술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BCI 기술이 말이죠. 사람과 환경을 연결해주는 좋은 소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